소수민족 언어 보존에 한글이 안성맞춤인 이유, 그 의외의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세계 각지에서 사라져가는 소수민족 언어들의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데요. 유네스코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약 6,000개의 언어 중 절반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언어의 소실을 넘어 인류 문화유산의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글이 소수민족 언어 보존의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사라져가는 언어를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그 언어를 표기할 문자 체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바로 이런 고민의 해법으로 한글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소수민족 언어가 처한 위기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무엇보다 전 지구적인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강대국의 언어가 지배적 위치를 점하게 되면서 소수민족 언어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데요. 정치, 경제, 교육 등 사회 전반에서 다수 언어가 우위를 점하다 보니 자연스레 소수 언어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세대 간 언어 전승의 단절도 소수 언어 소멸을 부추기는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소수민족 언어를 쓰는 노년층이 줄어들고 새로운 세대는 다수 언어 위주의 교육을 받으면서 모국어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언어의 문제를 넘어 그 민족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마저 위협하는 것으로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글은 왜 소수민족 언어 보존에 적합하다고 평가받는 걸까요? 언어학자들은 한글 자체가 지닌 과학성과 독창성에 주목합니다. 15세기 조선의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인간의 발성기관을 본떠 자음과 모음을 만들고 이를 조합해 표음 문자를 완성한 것인데요. 모음은 천지인의 원리에 따라 세로획으로,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이처럼 철저한 발음 원리에 기반해 고안된 한글은 사람의 모든 말소리를 적어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모음과 자음의 조합만으로 수많은 음소를 표현할 수 있어 세계 어느 언어라도 한글로 표기가 가능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글은 그 구조가 단순하고 배우기 쉬워 문자 습득에 탁월한 강점이 있습니다. 실제 15세기 한글 창제 당시 한 달이면 익힐 수 있을 정도로 쉽고 과학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한글의 특성은 소수민족 언어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데 안성맞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소수 언어들을 한글로 문자화함으로써 그 언어를 온전히 기록하고 후대에 전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한글이 지닌 학습의 용이성은 현지인들의 문해력 향상과 교육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한글이 소수민족 언어 보존에 기여한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소수민족 언어 카일리와 한글의 만남을 들 수 있습니다. 카일리어는 술라웨시 섬 남부 산간 지역에서 약 5만 명가량이 사용하는 언어인데요. 문자 체계가 없어 구전으로만 전승되다 보니 급격한 소멸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현지 언어학자들이 한글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한국의 언어학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카일리어 보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양측 전문가들은 카일리어의 음운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한글 자모음 조합을 찾아냈습니다. 그 결과 자음 18개, 모음 10개로 구성된 카일리어 한글 문자 체계가 탄생했는데요. 이는 카일리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을 문자로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는 역사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실제 카일리 마을 곳곳에 한글로 된 간판과 책자가 등장했고 아이들은 한글 교과서로 자신들의 말과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통해 카일리인들은 잃어버릴 뻔한 귀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한글의 우수성을 입증함과 동시에 언어 다양성을 보존하고 인류의 지적 유산을 계승하려는 한글의 새로운 가치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중남미 멕시코의 마야어와 한글의 결합을 꼽을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야 문명은 고대 아메리카 최고의 문명으로 꼽히는데요.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마야어는 오늘날까지 약 800만 명의 마야인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야 문자는 너무 복잡하고 배우기 어려워 현대 사회에서 그 쓰임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멕시코의 한 대학 연구팀이 마야어 보존을 위해 한글과의 융합을 시도하게 되었는데요. 마야어의 자음을 표현하는 데 한글 자음을 활용하고 모음은 기존 마야 문자를 쓰는 혼합 문자 체계를 고안해낸 것입니다. 연구팀은 12개의 한글 자음을 마야 문자의 자음 체계에 대입하고 모음 5개를 마야 문자 모음으로 조합하여 총 60여 개의 마야어와 한글 조합 문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야 고유의 상형 문자적 특징과 한글의 과학성이 결합된 이 문자 체계는 마야어 습득과 활용을 훨씬 용이하게 만들어주었는데요.
무엇보다 쉽고 직관적인 한글의 장점 덕분에 마야 아이들의 문해력이 놀랄 만큼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글과 마야어 프로젝트는 사라져가는 소수민족 언어에 새 생명을 불어넣은 혁신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문자 차용을 넘어 한글의 원리와 특성을 살려 언어 보존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죠. 외래 문물의 수용이 아닌 고유 문화와의 조화로운 융합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이 프로젝트의 의의는 더욱 빛나 보입니다. 한편 한글의 소수민족 언어 보존 활동은 미국 알래스카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 원주민들이 쓰는 유피거는 매우 독특한 언어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무려 자음이 31개, 모음이 6개나 되는 복잡한 음운체계 탓에 그동안 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기존 로마자로는 유피거의 미묘한 발음을 정확히 옮기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글의 가능성을 발견한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알래스카의 유픽 공동체와 한국의 언어학 연구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머리를 맞대고 유피거 표기를 위한 최적의 한글 자모 조합을 고안해냈는데요. 그 결과 무려 68개에 달하는 유피거 한글 표기 문자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유피거 한글 문자는 자음을 한글 자음으로, 모음을 한글 모음으로 접돼 유피거 고유의 발음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조합을 활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한글이 지닌 섬세한 표현력 덕분에 유피거의 미묘한 뉘앙스까지 담아낼 수 있게 된 것이죠. 현재 알래스카 곳곳의 유픽 마을 학교에서는 한글로 만들어진 교과서로 아이들이 민족어를 배우고 있다고 하네요. 한글로 기록된 유피거 교재와 동화책 등은 마을 도서관은 물론 가정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한글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공유하게 된 유픽 공동체 구성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민족어에 대한 자긍심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언어를 복원하는 차원을 넘어 사라져가던 공동체의 정체성을 살려내는 놀라운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카일리어, 마야어, 유피거의 사례는 소수민족 언어 보존을 위한 한글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글이 지닌 과학적 원리와 유연한 적용력은 어떤 언어라도 효과적으로 표기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음절 문자이면서도 표음 문자에 가까운 독창적 특성은 한글의 보편성을 한층 배가시켜줍니다. 앞으로 한글이 더 많은 소수민족 언어 보존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언어권의 음운체계를 세밀히 연구하고 그에 걸맞은 한글 문자 조합을 개발하는 전문적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한 한글을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하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과 접목한다면 소수민족 언어 교육의 혁신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더불어 민간 영역의 활발한 교류도 필수적입니다. 한글을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들의 공동 연구는 물론 소수민족 공동체 및 현지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협력도 병행되어야 할 텐데요. 한글이 지닌 보편성과 포용성의 가치를 바탕으로 언어 다양성 보존이라는 인류 공동의 과제 해결에 기여하는 국제 협력 모델을 한국이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처럼 한글은 사라져가는 소수민족 언어를 보존하는 데 있어 놀라운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언어를 기록하는 도구를 넘어 그 언어가 담고 있는 문화와 정신, 그리고 그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복원하는 데 한글이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한글이 지닌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 역할과 비전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한글은 언어의 다양성을 보존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한 문화의 핵심 요소이자 그 문화적 유산을 담아내는 그릇인데요. 한글을 통해 사라질 뻔한 언어들이 되살아나고 그 언어가 품고 있던 문화적 자산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는 획일화되어가는 세계 속에서 인류 고유의 다양성을 지켜내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아가 한글은 언어의 평등 실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자 체계를 갖추지 못해 소외되고 차별받던 언어들이 한글을 통해 당당히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나아가 그들이 사회의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는 토대가 됩니다. 한글은 이들에게 단순한 문자가 아닌 평등과 존엄의 상징으로 다가가고 있는 셈입니다. 세계 언어 유산 보호를 선도하는 한글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네스코는 이미 한글의 언어 다양성 증진 가치를 인정하며 그 활용을 권고한 바 있는데요. 이에 부응하듯 한글은 카일리어, 마야어, 유피거를 시작으로 세계 곳곳의 소수민족 언어 보존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글이 아시아를 넘어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 도처에서 사라져가는 언어들의 목소리를 되살리는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글을 민족의 문자를 넘어 인류의 문자로 세계의 언어를 아우르는 보편적 가치로 바라볼 때입니다. 그리하여 한글을 매개로 언어의 다양성이 보장되는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세상, 한글을 통해 세계 곳곳의 소수민족 언어 공동체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평등한 세상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글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 가치를 능동적으로 확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한국인으로서 한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물론 인류 보편의 가치 증진을 위해 한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나아가 이 과정을 세계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을 모아나간다면 한글 세계의 언어를 품다라는 비전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계 속에서 한글의 역할과 비전을 함께 그려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글, 우리에게는 자부심의 상징이자 인류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주길 기대하며 글을 마칩니다.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인류 언어 문화유산 보존에 앞장서는 대한민국의 모습,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